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노수정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기온이 올라가는 요즘 같은 계절엔 자외선도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피부암은 주로 서양인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국내 환자들도 늘어나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피부과 전문의 이진호 선생님과 함께 3대 피부암 중 하나인 편평상피 세포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편평상피 세포암 이름부터 어렵고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떤 병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편평상피 세포암은 피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암 중에 하나인데요. 피부는 표피와 진피라는 두 가지 층으로 나뉘고요. 그 중에 바깥쪽 층을 표피라고 합니다. 표피에서도 가장 바깥층 세포가 평평하다고 해서 편평상피라고 말하는데요. 거기서 기원한 암이 편평상피 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이런 암이 바로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고요. 먼저 전구증을 거치는데요. 처음에 안 좋은 세포가 표피 바깥쪽에 생기면 광선각화증이라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는 아직 암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로도 제거가 가능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진행해서 표피 전체를 차지하게 되면 상피내암, 그리고 진피까지 파고들게 되면 편평상피 세포암이라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결국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암이 되는 게 아니라 전구 증상으로 광선각화증을 거쳐서 암이 되는 거군요.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피부암 중 하나인 만큼 좀 잘 알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편평상피 세포암에 관한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편평상피 세포암은 왜 생기나요? 인데요. 어떤 질환이든 이 원인이 있는 만큼 편평상피 세포암은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내 암이 왜 생겼는지 답답한 마음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편평상피 세포암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밝혀져 있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한번 도달을 하면 멜라닌 세포가 한번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자외선들이 피부에 도착하면 DNA를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손상된 DNA는 피부에서 스스로 초기에는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이 손상이 지속되고 심해지고 또 손상이 회복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지면 편평상피 세포암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직업적으로 햇볕 노출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피부암이 많이 발생하고요. 또 중요한 것이 피부의 색인데요. 피부가 하얀 분들이 자외선에 대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게서 피부암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 장기 이식 같은 걸 통해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거나 에이즈와 같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서도 피부암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도 가장 큰 원인은 자외선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이 발생하는 위치는 어디인가요? 자외선이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얼굴 쪽에 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실제로 햇볕 노출이 많은 얼굴, 그 중에서도 코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요. 얼굴뿐만 아니라 귀나 머리나 팔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편평상피 세포암은 햇볕이 받지 않는 허벅지나 복부, 등 이런 데서도 언제든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이상한 게 생겼다 싶으면 병원에 빨리 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네, 이상이 있는 분들은 바로 병원에 내원하셔서 정확히 진단을 받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궁금증 확인해 보겠습니다. 검버섯이나 사마귀와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인데요. 피부에 갑자기 사마귀가 생길 때는 이게 사마귀인지 피부암인지 헷갈리면서 걱정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네, 사마귀나 검버섯이 피부암과 유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이라고 할지라도 육안적으로 100% 진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가 필수고요. 그런 병변이 의심되는 환자가 오시면 면도날 생검이라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도 하면서 동시에 조직 검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암이나 이런 수술이 걱정돼서 늦게 오셔서
진단이 늦어지고 치료가 이렇게 크게 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소소하게라도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안 좋은 건지 감별할 수 있는 팁을 드리자면, 제가 평평상피 세포암은 아까 광선각화증이라는 전구증을 거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광선각화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져봤을 때 까끌까끌한 딱지 같은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광선각화증을 얼굴에 가지고 계시면서 나쁜 건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빨리 내원해 주시면 조직검사 필요 없이 냉동치료라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편평상피 세포암에 관한 궁금증 많이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진단을 받았다면 치료를 받아야 될 텐데 편평상피 세포암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네, 평평상피 세포암의 치료 원칙은 원래 광역 절제술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평평상피 세포암의 초기여서 깊이가 깊지 않거나 혹은 미용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거나 혹은 손가락과 같이 기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을 때에는 냉동치료나 면도날 생검 혹은 바르는 항암제 등으로 이런 보존적인 치료 방법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병변이 너무 깊어서 어쩔 수 없이 광역 절제술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부에 결손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 피부로 오려서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는 피판술이란 방법을 통해서 미용적으로도 기능적으로도 손상이 가장 적게 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환자분들의 실제 사연을 듣고 솔루션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듣고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은 4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손등에 편평상피 세포암이 생겨 수술을 했는데요. 관리를 잘못해서 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 될까봐 걱정입니다. 편평상피 세포암은 전이나 재발이 잘 되는 암인가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암이 전이가 되거나 재발되면은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네. 편평상피 세포암은 전이나 재발이 쉬운 암인가요? 네, 평평상피 세포암은 다행히도 전이나 재발이 매우 적어서 예후가 매우 좋은 암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정해준 절차에 따라서 제때 잘 치료만 받으시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완벽하게 치료가 되고요. 항암 치료 같은 힘든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잘 치료될 수 있습니다. 평평상피 세포암은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발생하는 암이기 때문에 재발을 하더라도 육안적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수술했던 부위를 핸드폰으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찍어보시면서 나쁜 변화가 없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면에 평평상피 세포암이 생겼다는 것은 다른 부위에도 피부암이 생기기 쉽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암 전구증인 광선각화증이 있는지 없는지 자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음 사연은 37세 남성분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몇 년 전 귀 뒤쪽에 광선각화증이 생겨 냉동치료를 받았는데 얼마 전 다리 쪽에 또 생겼습니다. 광선각화증이 나중에 편평상피 세포암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만약 사실이면 암이 되기 전에 치료를 해야 될까요? 라는 사연인데요. 아무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광선각화증이 편평상피 세포암의 전구 증상이니까 치료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선생님? 네, 광선각화증은 평평상피 세포암의 전구증이기 때문에 반드시 치료가 필요합니다. 아직 암으로 진행된 상태는 아니고 피부의 가장 바깥측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치료라는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냉동치료는 해당 부위에 액체 질소를 3에서 5초 정도 분사해서 치료하는 약간 통증이 있지만 매우 간단한 시술입니다. 재발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광선각화증이 한번 생기신 분들은 태양광선에 취약하다는 반증이 되므로 다른 부위에서도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주 체크하시고 의심되는 병변이 있으면 부담 없이 병원에 내원하셔서 진단받으시고 치료받으시길 권장합니다. 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통해서 편평상피 세포암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이해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첫 번째 문제입니다.
검버섯이 심하면 편평상피 세포암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앞서서 정답을 공개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 있게 X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 잘 맞추셨습니다. 네. 검버섯은 평평상피 세포암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얼굴에 있는 병변이 검버섯인지 혹은 암의 전구종인 광선각화증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숙련된 의사라도 눈으로만 봐서는 100% 감별하지 못하고 평평상피 세포암 외에 다른 피부암도 많기 때문에 오래 지속되고 크기가 과하게 커진다 싶으면 병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 주시죠. 다음 문제입니다. 아토피 피부염이 있으면 피부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 정답은 무엇일까요? 아토피가 있다는 거는 피부의 면역력이 좀 낮다는 것과 같은 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O를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고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하는 약물들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부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논문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평평세포암 자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발병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환자분들께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피부암이 걱정된다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소홀히 하시면 그거에 따른 굉장한 삶의 질 저하나 다른 합병증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네, 오늘 편평상피 세포암에 관한 여러 도움 말씀 주셨는데요. 이 편평상피 세포암 포함한 여러 피부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신다면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암은 자외선과 가장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야외 노출을 피하시고요. 선크림을 자주 바르시는 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는 선크림 사용이 대중화되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에 실제 발라야 하는 용량의 4분의 1 정도만 바르고 있어 선크림 효과의 16분의 1 정도밖에 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따라서 자주 덧바르시고 바르실 때는 평소보다 3배에서 4배 정도 더 바르신다고 생각하시고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여성의 경우 평균 얼굴 크기를 기준으로 선크림을 손가락에 1.2마디 정도, 남성의 경우 1.5마디 정도를 생각하고 바르시는 게 좋고요. 저같이 조금 얼굴이 크신 분들은 조금 더 많이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얼굴에 까끌까끌한 병변이 만져지면 광선각화증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부담 없이 병원에 오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셔서 병원에 내원하시지 않는 환자분들이 있는데요. 걱정은 저희가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 오셔서 치료받으시기를 추천합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 이진호 선생님과 함께 편평상피 세포암에 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의학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